정상윤의 동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 도시락 가게 히나타에게는 손님이 지고 있는 삶의 짐이랄까? 마음의 짐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과거의 순간이 있지 않나요? 몇 년 전이든 돌아가서 되돌리고 싶은 시간.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오랫동안 멈춰있는 시간. 히나타는 손님들이 돌아가고 싶은 과거로 갈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를 도시락집 포인트 카드의 경품으로 선물해 줍니다. 멈춰있는 시간이 다시 움직여 소중한 것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커스터드 도시락 가게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모으셨네요. 그 말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예? 포인트요. 아, 그러고 보니 이 도시락 가게 포인트 카드인지 뭔지가 있었지? 포인트가 쌓이면 뭔가 혜택이 있나요? 원하는 음료로 하나 고르세요. 여자는 미동 하나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원하는 음료라 글쎄요. 없으세요? 그럼 이걸 가져가세요. 여자가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한 크기의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포인트 금액만큼의 경품이에요. 뭔데요? 열어보는 재미가 있죠. 여자가 천연스레 말한다. 안녕히 가세요. 도시락 가게에서 산 주먹밥 2덩이와 경품 봉투를 캔버스 천의 토드백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 밖으로 나와 걸음을 옮겼다. 오늘도 변함없이 판에 박은 듯한 하루가 시작된다.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 주먹밥 2덩이 손님.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이다. 난 오늘도 회사 휴게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밥을 먹기로 했다. 회사가 입점해 있는 복합빌딩 뒤편에 그리 크지 않은 공원이 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는 없고 가늘게 뻗은 하얀 목련나무와 천리향 덤불, 등받이 없는 벤치가 하나 있을 뿐이다. 이따금 먼저 온 사람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땐 포기하고 회사로 되돌아간다. 보통은 아무도 없다. 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건지 알 수 없는 공원. 설마 아니 나의 휴식 시간을 위해 존재할 리는 없겠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아지트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먼저 온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약이 오른다. 다행히 오늘은 아무도 없었다. 5월 치고는 바람이 살짝 쌀쌀한 탓일지도 모른다. 하늘도 잔뜩 찌푸린 상태. 아침보다 구름이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다. 나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주먹밥을 꺼냈다. 가다랑어포 주먹밥부터 먹는다. 랩을 벗기고 덥석 베어 문다. 맛있다. 간장과 가다랑어포의 조합만으로 천상의 맛이다. 페트병에 담긴 녹차를 마신 뒤 2덩이째 연어 주먹밥을 먹으려는데 문득 뭔가 눈에 띄었다. 가방 밑바닥에 있는 손바닥 정도의 자그마한 종이봉투. 이게 뭐지? 아, 맞다. 도시락 가게에서 포인트로 받은 경품이었지. 손가락 끝으로 더듬어 본다. 약간 탄력이 있고 차가운 촉감. 안에 뭐가 든 걸까? 개별로 포장한 잼 같은 느낌이다. 과자인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종이봉투를 꺼내 열어보았다. 어? 이상한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다. 짐작대로 과자는 맞았다. 다만 내가 기대한 종류는 아니었다. 보통 경품으로 주는 과자는 쿠키나 마들렌 같은 구운 과자를 상상하지 않나?
그것도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의 과자 말이다. 빗나갔네. 봉투 속에는 막과자 가게에서나 팔았을 법한 미스 안즈가 들어있었다. 말린 살구에 꿀범벅을한 과자 2봉지. 아주 오래전에 먹었던 적이 있다. 그러곤 까맣게 잊고 있었다. 새콤달콤하면서 소박한 맛. 딱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맛이었다. 오늘의 디저트는 이걸로 할까? 그 순간 요란한 강풍이 휘몰아쳤다. 춥다. 이런 걸 먹었다가는 속이 냉해질 것 같은데 먹기 싫다.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깝다. 어쩐지 그립기도 하고. 그리워? 맞다. 이 과자 그리운 누군가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막과자 가게에 갈 때면 그 아이는 어김없이 이걸 사서 먹었다. 초콜릿이나 쿠키보다도 난 미스 안주가 좋아. 그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웃었다. 취향 독특하네. 누구였더라? 2덩이째 주먹밥을 제쳐둔 채 나는 미스 안주 봉지를 열었다. 그리고 과자를 입에 넣었다. 새콤하다. 이 맛 떠올랐다. 메이였다. 아득한 옛날, 초등학생 무렵이었다. 나와 메이는 사이가 좋았다. 3학년 무렵 우리 반에 전학 온 스시마 메이. 계기는 잊어버렸지만 누구보다도 금세 친해졌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같은 반이었다. 한 동네에 살아서 등교반도 같았고 학교길도 함께였다. 집에 갔다가 곧장 메이네 집으로 놀러 가곤 했다. 메이는 아버지가 없었다. 이혼했어, 우리 집. 메이는 태연스레 말했다. 나로서는 무심히 받아 넘기는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툭하면 화를 내는 성격이었어. 조금이라도 신경을 거스르면 엄마랑 나한테 바로 손찌검을 했거든. 심하네. 발길질도 했어. 장난 아니잖아. 역시나 동요하면서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다. 그래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면서 엄마가 결심한 거야.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도망쳐 나왔어. 아빠가 깰까봐 아무 소리도 안 내려고 조심하면서 가만히 현관을 나왔지. 살던 곳은 10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길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 짐이라고는 스포츠 가방 달랑 하나였어. 다음날 갈아입을 옷 정도만 들어있었지. 전철도 안 다니는 시간이라서 국도변을 계속 따라 걷다가 겨우 택시를 잡아서 할머니 집으로 도망쳤어. 세상에. 그러고 나서 이혼 소송을 했어. 엄마가 맞았을 때 의사한테 진단서를 받아둬서 이혼 자체는 척척 진행되긴 했는데 아빠는 내 양육비를 절대 못 준다며 단칼에 거절했어. 그래서 엄마도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해. 하지만 할머니네 가게가 있잖아. 메인의 할머니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빵집만으로는 아무래도 먹고 살기 힘들지. 메인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빨리 나도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빵집이라고는 해도 직접 빵을 굽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공을 해서 파는 가게였다. 햄과 삶은 감자, 삶은 달걀을 잘게 으깨서 마요네즈로 버무린 뒤 얇게 썬 식빵 사이에 넣어 만든 샌드위치나 핫도그 번에 딸기잼과 땅콩 버터를 듬뿍 바른 빵을 팔았다. 점심이나 간편식으로 알맞아서 동네에서는 꽤 인기 있는 가게였던 것 같다. 놀러 가면 간식으로
늘 잼빵이나 땅콩버터빵을 줬기 때문에 메이는 내게 더욱 매력적인 친구였다. 그런데도 그다지 돈벌이가 시원찮다니. 한 개에 150엔이나 기껏해야 200엔이잖아. 잘 팔려봤자 개수가 빠내서 남는 게 별로 없어. 호리호리한 키에 찰랑이는 머리는 늘 단발, 단정한 눈썹과 기다란 눈매를 한 메이. 메이는 나보다 훨씬 성숙했다. 엄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2번 다시 결혼을 하고 싶지 않대. 우와. 아빠도 결혼하기 전에는 때리지도 않고 다정했대. 그런데 결혼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기니까 변해버렸대. 걸핏하면 화내고 물건을 던지거나 손찌검을 하고 발길질을 해댔지. 난 그런 아빠밖에 몰라. 다정했던 시절이 있었다니 못 믿겠어. 어째서 그렇게 변해버린 거야? 몰라? 엄마가 그러더라. 아빠와는 가족이 되지 말았어야 했나 보다. 무슨 뜻이야? 남으로 지내는 편이 나았을 거라는 뜻. 나는 혼란스러웠다. 잘 모르겠어. 난 조금은 알 것 같아. 가족끼리는 거리낌이 없잖아. 그래서 좋은 거 아냐? 일일이 배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야. 메이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바로 그거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를 배려해야만 해.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해버리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렇긴 하지만 우리 집에선 늘 있는 일이다. 싸우면 강한 쪽이 이기잖아. 강한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건 참지 않아. 말이든 행동이든 전부 자기 마음대로지. 그래서 아빠처럼 돼버리는 게 아닐까? 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꽤 사연이 있는 가족이다. 하지만 메이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다. 어른들이 품은 문제도 그로써 자기가 겪어야 했던 상황도 담담히 이야기했다. 메이는 의젓하구나. 평소 나는 메이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같은 처지였다면 나는 훨씬 엉망진창이었을 텐데. 아빠를 용서 못해. 그런 아빠와 결혼한 엄마도 나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늘 울분을 터뜨리고 의기소침해지기를 반복하면서 기분 나쁜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분명 메이처럼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했겠지. 그래서 우리 집엔 규칙이 있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선을 넘지 말 것. 가능해? 힘들지. 메이는 선뜻 대답했다. 할머니도 엄마도 다들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걸. 시끄러워 죽겠어. 살짝 안심한다. 그렇다니까. 그래도 할머니랑 엄마는 너무 심한 말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서로 꾹 참는데. 참는 게 저 정도인가 싶지만. 메이는 빈정대도 웃다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랑 이혼했거든. 유전인가 봐. 이혼 유전자가 DNA에 새겨져 있는 건지도 몰라. 나는 깜짝 놀랐다. 유전? 이혼이 유전자 때문이라고? 메이는 진지한 얼굴이었다. 그래. 난 애초부터 결혼을 안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어차피 이혼하는 걸 뭐. 글쎄. 그런 말을 내뱉기엔 조금 성급한 게 아닐까. 역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유전자라는 말까지 한 마당에 반론하기란 힘들다. 그 부분에 있어서 메이는 상당히 진심인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질색이야. 사사건건 그렇게 말하는 터라 주저하게 되었다. 바보에다 난폭하고 배려심도 없어. 그래서 싫어. 그런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남자를 싫어하지 않았다. 물론 바보에다 난폭하고 툭하면 못난이라고 욕하는 등 배려심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은 질색이지만 그렇지 않은 애도 있고 사실 좋아하는 남자애도 있었다. 무라타 말이야. 다정하지 않아? 넌지시 말해보았다. 맞다. 난 무라타를 좋아했다.
하지만 메이는 콧방귀를 꼈다. 그래봤자 무라타 쟤도 집에 가면 엄마한테 실컷 버릇없이 굴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악을 쓰며 난폭하게 굴 거라고. 그럴까? 나는 반론할 수 없었다. 확실히 내 남동생도 제멋대로인데다 그런 느낌이다. 따지고 보면 나조차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 남자는 조심하는 게 상책이야. 결국 메이는 그렇게 고생하다 보니 나보다 훨씬 조숙해진 것이다. 나는 메이의 그런 점도 좋았다. 메이는 정말 어른스러워. 장래에 무엇을 할지도 메이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가게를 물려받고 싶어 확실하게 말하곤 했다. 내가 이어받아서 가게를 더 키우고 싶어. 건물을 개축해서 빵도 즉석에서 구울 수 있게 할 거야. 부푼 야망도 가지고 있었다. 멋지다. 나는 그저 감탄할 따름이었다. 자신의 장래 같은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원하는 직업은 학교 선생님일 때도 파티셰일 때도 있었는데 만화나 텔레비전 방송에 영향을 받으며 걸핏하면 바뀌었다. 나는 메이를 좋아했다. 메이와 친구여서 늘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기뻤다. 중학생이 되던 무렵까지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나는 메이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되었다. 가끔 소문은 들었다. 6, 7년 전 메이네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신 것도 가게를 닫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메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게를 물려받고 싶다던 메이. 그러나 이제 더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다. 생각해봐야 부질없는 짓이다. 언제부턴가 나는 단념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생각해봐야 부질없는 짓이야. 그래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존재를. 새콤하다. 혀뿐만 아니라 가슴 깊은 곳까지 시큰거린다. 다시 돌풍이 불어와서 추위 때문에 나는 정신이 들었다. 가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살펴봤다. 연어 주먹밥에는 아직 손도 대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은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글렀군.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회사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가방 안에는 연어 주먹밥과 미스 안주 한 봉지가 남아 있었다. 회사로 돌아와 데스크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과거를 좇고 있었다. 나는 메이를 잃었다. 메이와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같은 중학교에 입학했다. 메이는 5반이고 나는 3반이어서 반은 갈렸으나 아침에는 함께 등교하고 수업이 끝나면 신발장 앞에서 서로 기다렸다가 같이 하교했다. 집에 돌아오면 메이네 집에 놀러 갔다. 예전과 변함없었다. 여전히 사이가 좋았다. 그저 메이에게 5반에서 새로 친해진 친구가 생겼을 뿐. 나카가와 후미카라는 머리가 길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여자애였다. 집에 돌아갈 즈음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메이는 반드시 나카가와와 함께 즐거운 듯이 이야기를 나누며 왔다. 그리고 아쉽다는 듯 서로 손을 흔들었다. 잘 가. 또 봐.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카가와도 함께 집에 가도 될까? 언제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행히도 나카가와의 집은 우리 동네와 정반대 방향인데다 멀었다. 내게도 반 친구는 생겼다. 가장 자주 말하는 친구는 미시마 유카라는 아이로 별명은 미키였다. 하지만 당연히 메이만큼의 친밀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야기를 나눠도 즐겁다기보다 여전히 서먹했다.
하지만 메이와 나카가와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아 보였다. 나카가와 말이야. 메이는 툭 하면 나카가와 이야기를 했다. 오늘 나카가와랑 이야기했는데 걔네 집도 부모님이 이혼하셨대. 그렇구나.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어서 엄마랑 집을 나왔다나 봐. 메이는 나의 반응은 개의치 않은 듯이 말을 이어갔다. 나랑 닮았어. 그런가? 어쨌든 서로 말이 통하니까. 내 가슴은 술렁술렁 요동쳤다. 닮기는 뭐가 닮아? 부모님이 이혼한 집안 같은 건 흔해 빠졌다고. 내게는 아빠도 엄마도 남동생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았는가? 불안했다. 이제는 안다. 내가 질투하고 있었다는 걸. 메이를 나카가와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아카리는 오반의 스시마 메이랑 친하지? 어느 날 미키가 의미심장한 말투로 물었다. 늘 같이 하교하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반 친구한테 들었는데 다들 스시마를 싫어하는 모양이더라.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스시마랑 나카가와는 항상 딱 붙어 다니는 것 같던데 둘 다 엄청 이상하대. 아니야. 나는 생각했다. 나카가와가 어떤 애인지는 모르지만 메이는 이상한 애가 아니다. 특이한 면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메이의 그런 점을 좋아한다. 반에서는 그 두 사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다던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미키에게 말했어야 했다. 5반에서 무슨 일이 있든 말든 메이는 내 친구라고. 반에서 있을 곳이 없다면 더더욱 내가 메이 옆에 있어줘야 한다. 하긴 스시마랑 나카가와는 둘만의 세계에서 즐거운 것 같더라. 그래서 더욱 튀는 거야. 모두가 그런다던데 그 애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모두라는 게 대체 어디 누구를 말하는 거야? 모두가 뭐라 짓거리든 말든 나는 메이 편이다. 스시마하고는 아무래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주제 넘은 참견이잖아. 메이는 내 친구야. 지금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면 꼭 말할 텐데 메이는 나의 소중한 친구라고. 하지만 당시에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렇구나. 미키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알려줘서 고마워. 어처구니 없게도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 그날 집에 가는 길 헤어질 때 메이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각자 집에 가자. 메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어째서? 어째서라니 반도 다르잖아. 내게도 다른 친구들이 생겼고 너도 그렇잖아. 빈정거리는 말투였다. 나카가와를 특정해서 내뱉은 말이었다. 둘만의 세계에서 즐겁다라는 미키의 말이 가슴에서 빙글빙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난 있지. 메이는 당황한 눈치였다. 곤란한 듯한 표정이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난 아냐. 메이를 향해 나는 쿡쿡 찌르듯이 말했다. 더는 그러기 싫어. 우린 달라.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부렸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니까 더는 같이 집에 안 갈 거야. 그렇게 내뱉은 순간 어쩌면 마음 어디선가에서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함께 집에 가자고. 메이가 내게 매달리는 상황. 그러나 메이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살짝 붉어진 눈시울로 메이는 이렇게 말했다.
잘 알았어. 그걸로 끝. 메이와 나의 우정은 끝났다. 오후 5시 퇴근이다. 나는 극심한 공복을 느꼈다. 그럴만도 하지. 점심으로 먹은 거라곤 주먹밥 한 덩이와 미스 안주뿐이다. 연어 주먹밥은 아직 가방 안에 있다. 배고프다. 그렇다고 점심에 남긴 차가운 주먹밥은 먹고 싶지는 않은데. 회사 건물을 빠져나와 늘 다니는 언덕길로 내려가려다 발길을 멈췄다. 가끔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도 좋겠지. 배도 고프니 뭔가 사서 먹고 싶다. 회사에서 언덕을 내려가지 않고 큰 길가를 따라 15분쯤 걸으면 전철역이 있다. 거기에서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자. 그 역에서 전철을 타면 집과 가장 가까운 역까지 한 번 환승을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뭘 사갈까? 편의점 지겨운데. 멍하니 생각하면서 걸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고 구름도 낮보다 많아진 느낌이었다. 두둥실 풍겨오는 갓 구운 빵 냄새. 난 걸음을 멈췄다. 갈색 타일로 외벽을 꾸민 건물 1층의 유리창. 그 너머로 보이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가게 내부. 이런 곳에 빵집이 있었네. 냄새에 끌리듯 나는 가게 문을 밀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안쪽에서 말을 걸어왔다. 반사적으로 그쪽을 쳐다봤다가 나는 숨을 멈췄다. 메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조금 전까지 줄곧 메이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설마 여기에 있을 줄이야. 나는 휙 뒤돌아섰다. 들어왔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아카리! 더는 같이 집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날로부터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다. 나는 딱 한 번 메이에게 말을 건 적이 있었다. 메이의 할머니가 병으로 쓰러져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빵집도 휴업한 상태였다. 메이와 사이가 멀어진 뒤 나는 줄곧 후회하고 있었다. 어떤 친구와 함께 있든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다. 미키와도 2학년에 올라가 반이 갈라지면서부터는 아는 척도 하지 않게 되었다. 얕은 우정이었다. 그런 친구 때문에 나는 메이와 절교하고 말았다. 아니야, 미키 탓은 아니다. 내 잘못이었다. 메이는 나카가와와 여전히 사이가 좋아 보였다. 어쩌다 두 사람을 발견해도 나는 관심 없는 척을 했다. 나카가와가 아닌 다른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다. 1학년 5반의 모두가 어떻게 대하든 메이는 착실히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었다. 항상 메이의 존재가 가슴 언저리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 생각하지도 보지도 않으려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화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메이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매일 할머니 병문안을 다니는 터라 메이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다는 사실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메이는 커다란 종이봉투와 책가방을 들고 교복 차림으로 돌아왔다. 메이, 눈이 마주쳤다. 메이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눈썹도 눈도 볼도 입술도 전혀 미동이 없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 입원하셨다면서 괜찮으셔? 묻고 싶었다. 그런데 목구멍 안쪽이 얼어붙은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메이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메이의 반응을 통해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메이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황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용서받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아카리 맞지? 믿을 수 없어. 세상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메이가 만면의 웃음을 띤 채 내 앞에 서 있었다. 몇 년 만이지? 중학교 이후 처음인가? 맞아. 6년인가 7년쯤 됐어. 지금 퇴근하는 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있지. 이 가게에서 일해. 초록색 앞치마 차림의 메이는 겸연쩍은 듯이 말을 이었다. 우리 할머니 건강이 나빠지셨잖아. 가게 문 닫았던 거 기억해? 그럼 쭉 걱정했어. 언젠가 내가 가게를 다시 열 거야. 그래서 일하면서 배우고 있어. 그랬구나. 메이는 변함이 없었다. 착실히 할 일을 하고 있다. 전혀 흔들림이 없다. 아카리는 어떤 일 해? 나? 난 뭘 하며 살고 있더라? 대답할 수 없다. 스스로도 모르겠다. 저기 말이야. 메이가 눈을 내리깔았다.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미안했어. 그때? 언젠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린 적 있었잖아. 그때 차갑게 구는 바람에 아카리가 곧장 돌아가 버렸지. 메이는 조금씩 말을 토해냈다. 사실은 기뻤는데 불러 세우지 못했어. 화해하고 싶었는데. 가슴에 따스함이 퍼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메이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구나. 고집을 부렸었지. 계속 그날 일이 신경 쓰여서 사과하고 싶었어. 미안해. 코가 찡해졌다. 큰일이네. 눈물이 나올 것 같다. 나는 배에 힘을 꽉 주고 참아냈다. 미안해. 그 한마디를 전하지 못한 쪽은 나였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역시 나보다 메이가 훨씬 어른이라는 사실이다. 맞다. 나는 기억이 떠올랐다. 가방 안쪽에서 미스 안지를 꺼냈다. 줄게. 메이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 어머, 이게 뭐야? 활짝 웃었다. 아, 미스 안주 오랜만이네. 요즘엔 파는 걸 거의 못 봤는데. 그러게. 예전에 자주 가던 맛과자 가게는 없어졌으니까. 그 가게가 문을 닫은 뒤로는 통 못 봤거든. 이 과자 진짜 좋아했어. 기억하고 있었어. 기억하고 있었구나. 메이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그러더니 내 손을 잡아 끌며 가게 중앙으로 다시 데려갔다. 미스 안주를 준 답례니까 좋아하는 빵을 골라봐. 내가 살게. 나는 어쩔 줄 몰랐다. 아니야, 괜찮아. 그 과자 도시락 가게에서 받은 경품인걸. 메이는 즐거운 듯 웃었다. 우리 가게 빵 맛있어. 카레빵이랑 소세지빵이 인기야. 식빵이나 핫도그 빵도 잘 나가고. 그래. 앞으로는 그 도시락 가게 말고 여기에서 점심을 사갈까? 아니야. 그 도시락 가게 덕분에 메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배신하는 것 같아 미안하잖아.
가슴에 꽉 막혀있던 커다란 덩어리가 녹아내렸다. 그런 기분이 들었다. 내일부터 나는 조금은 변할지도 모른다. 따분한 직장이고 아르바이트일 뿐이지만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려서 일하자. 그러다 보면 메이에게도 분명 당당히 말할 수 있겠지.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나는 메이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이상한 건가? 아니, 이상하지 않다. 한 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존재를 나는 되찾았다. 더는 두 번 다시 잃고 싶지 않다. 소중히 여기고 싶다.